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기까지 많은 여러분들이 과정을 거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 참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 그러니까 합격을 못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 긴 여정을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저는 기쁘고 반갑고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된 내용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드리기 전에 이 과정을 이제 저희 학부가 두 가지 과정이 있어가지고 하나는 실용 한국어 과정이라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 학부에서는 우리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전공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교육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 과정별로 좀 오리엔테이션을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앞에 계신 외국인 여러분들은 다른 방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여야 해서 인사를 하고 이분들은 저기 다른 방으로 가시고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외국인 여러분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같은 학부 학생인데요. 전공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선생님 되실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우리 학부에서 배우실 분들이에요. 인사하고 저쪽으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쪽으로 이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방으로 가시면 돼요. 가시고 네. 선생님 따라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자리가 좀 이제 있으니까 뒤에 서 계신 분들은 앞에 와서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서 계신 분들 앞에 와서 앉으셔도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좀 자리가 정돈이 되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국어학부의 교육과정은 방금 전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선생님이 되기 위한 과정과 그리고 한국어 숙달도, 그러니까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에 지원하셨어요? 한국어 선생님이 되시려고 우리 학부를 지원하셨죠? 그것과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종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종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가 소상히 적혀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종이는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학부에 입학하실 때 1학년으로 입학하신 분, 2학년, 3학년으로 입학하신 분, 이렇게 입학 학년이 조금씩 다르신 상황인데요.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부에서 공부해야 할 이수 학점도 다릅니다. 1학년으로 입학하신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모두 140학점인데 학년별로 필수 이수 학점인 140학점을 이수하셔야 하고요. 2학년으로 입학하신 분들은 전적대학, 그러니까 사이버웨이에 들어오시기 전에 다니셨던 대학의 학점으로 35학점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몇 학점만 들으시면 돼요? 105학점만 들으시면 됩니다. 3학년으로 편입하신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은 전적대학의 학점이 70학점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몇 학점을 이수하시면 돼요?
네, 70학점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140, 105, 70학점 중에 이 전공학점이 꼭 필요하죠. 졸업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학부를 졸업하시기 위해서. 전공학점은 한국어 전공이 있고, 그리고 한국어 전공의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국어 전공으로 졸업하시는 분은 42학점만 전공을 들으시면 되고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거기에 3학점 한국어 교육실습 교과목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공학점이 45학점이 최소학점을 꼭 들으셔야 해요. 그런데 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 전공학점 45학점은 우리 학교에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정했을까요? 맞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정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국어기본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45학점이 어떻게 어떤 과목들로 이제 이수되어야 하는지까지 국어기본법에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공 학점을 수강 신청하실 때는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국어 전공과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 이 모든 것을 이수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한국어 선생님이 되시려고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이 전공학점은 이 필수 이수학점과 관련 없이 모두 45학점은 이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머지 45학점 말고 이 나머지 학점들은 여러분들이 교양이나 자유선택 또는 부전공, 복수전공으로 이렇게 이수하시면 되는데요. 교양 학점이 1학년, 2학년은 24학점, 그리고 3학년은 0학점. 이전에 몇 학기 동안은 교양 필수 과목이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 2학기부터 이제 학칙이 개정되면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양 과목을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할 필수 과목이 없어졌으니까 교양 과목 중에서 선택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선택 과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전체 학점에서 전공과 교양을 뺀 나머지 학점을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신 교과목을 들으시면 됩니다. 한국어 학부 졸업하기 위해서. 자, 여기 졸업학점, 전적대학의 졸업학점을 이렇게 35, 70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이것은 학점만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한국어 학부에 한국어 어문 규정이라는 교과목이 있는데 이걸 내가 전에 다니던 대학에서 한국어 어문 규정을 들었어요. A+를 맞았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어 학부, 현재 한국어 학부에 있는 한국어 어문 규정을 반드시 또 들으셔야 해요. 필수 과목을. 그러니까 학점으로 3학점은 인정하지만 그 교과목을 들었어요? 이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한국어 학부에서 정해진 45학점은 다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수 시기에 연한이 없다라는 건 보통은 대학이 이제 입학하면 1학년 입학하면 4년 후에 졸업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사이버 대학은 그 졸업에 연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3년 만에 졸업하시고 어떤 분은 뭐 10년 만에 졸업하시고 오늘도 오전에는 졸업식이 있었는데 6년 만에 졸업하신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졸업 연한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이 한 학기에 들어야 할 과목이 3과목에서 6과목까지 이렇게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나는 이번 학기 너무 바빠요 이런 분들은 최저 학점을 신청하시면 2과목만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막 빨리 졸업해야지 막 계획하신 분들은 또 조기 졸업을 위해서는 그 계절 학기까지 포함해서 24학점까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내 사정에 맞게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하셔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졸업 연한이 없다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교육 과정을 한국 교육 전공의 교육 과정을 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학기가 있고요. 우리 학부에 지금 우리 학부에서 제공하는 학기별 교과목, 그리고 여기는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프린트에도 영역이라는 말을 찾으실 수 있나요? 네.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역. 펜이 있으시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못 오신 분들께는 저희가 이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공유를 할 텐데, 입학하시는 순간부터 영역별로 이수해야 할 교과목 수가 국립국어원에서 국어기본법에서 정한 이수 학점이 있어요. 이것을 꼭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수강 신청하시고 이수하셔야 나중에 졸업하셨을 때 졸업 후에 그 국어원에서 개별 심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누어 드린 이 표에서 이 영역을 반드시 잘 살펴보시고, 영역은 1영역에서 5영역까지가 있는데 그 영역별로 꼭 들어야 할 학점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하시고 졸업할 때까지 채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거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한국학부의 과목이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 5영역.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표에도 1부터 5까지 영역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를 보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 2학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1학년 1학기에는 여기 이렇게 빨간색 교과목들, 기초문법, 어문규정, 외환교육학 개론, 이렇게 전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교과목이 있는데, 이 교과목들이 여기 있는 교과목은 1영역 교과목, 여기 있는 교과목들은 2영역 교과목, 여기 있는 교과목들은 3영역 교과목, 여기 있는 교과목은 4영역, 여기는 5영역인데요. 딱 보셔도 몇 영역의 교과목이 많아요? 3영역이 많지요. 3영역. 3영역에 반드시 들어야 할 교과목 수는 몇 개일까요? 8과목이에요. 우리 학부는 17개 과목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3영역에서. 이 중에 꼭 들어야 할 거는 8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영역은 몇 과목 들으면 돼요? 2과목이에요. 2과목 중에 이렇게 전필 과목들이 있으니까 전필 위주로 들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는 그런 어떤 그 전공 학점들은 그 1영역 다른 교과목을 자유선택으로 들으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공 과목을 자유선택으로 듣는 분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국어 선생님이 되셨을 때 사실은 1영역, 2영역, 4영역이 내용 교과목이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나중에 현장에서 가르치실 때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5학점이라는 전공학점은 정말 최소 학점이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여력이 되시면 한국어학부의 이 과목들을 수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영역별로 수강하시고, 두 번째 그걸 다 수강한 다음에는 다른 전공 과목도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영역은 여러분 몇 개 교과목을 들어야 해요? 2개. 2개는 들으셔야 되고요. 4영역은 몇 개? 2과목. 또 5영역은 몇 개 과목? 1개 과목. 한국어 교육 실습. 그래서 저희가 전필 과목이나 아주 중요한 과목, 이렇게 5영역처럼 중요한 과목은 1학기, 2학기에 다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편입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들으셔야 될 내용으로 기초문법이나 외환교육학개론은 1, 2학기에 다 열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실습도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하기 때문에 1, 2학기에 다 열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이 없는 교과목이 있어요. 영역이 없는 교과목은 이렇게 회화 과목들, 토픽 과목들, 그리고 한국어 읽기 쓰기 과목들이 있는데, 이건 누구를 위한 교과목일까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인사드리고 나간 그런 외국인들을 위한 교과목이에요. 이 교과목은 여러분이 들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들으시면 안 돼요. 들으시면 안 돼요.
듣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듣고 싶으실 거예요. 그 수강 신청하시다 보면 맛보기 강의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쉽고 재밌을 거예요. 가나다라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그걸로 학점을 따실 수가 물론 있지만 그 평가자가 다 알아요.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과목들은 가능하면 외국인, 내가 외국인이다 하면 신청하시고 한국인이다 하면 모국어가 한국어다 하면 신청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언어 문화의 이해라는 교과목이 있는데 이 영역은 언어와 문화를 같이 다루는 그런 교과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교과목인데 국립국어원에서는 이것이 영역이 없다라고 판정을 했어요. 언어학이면 2영역이고 문학이면 4영역인데 이걸 같이 지금 다루고 있는 교과목이어서 국립국어원에서 영역 심사에서 불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과목은 영역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신청하셔서 들으셔야 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수강 신청하실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1영역, 2영역, 4영역의 내용을 먼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내용과 관련된 교과목을 먼저 이렇게 수강하신 다음에 여기 1영역의 한국어 말소리의 이해, 그러니까 한국어의 뭐 발음과 관련된 이론 교과목인데요. 이걸 먼저 들으신 다음에 그러면 말소리는 이런 원리가 있구나 라는 걸 아신 다음에는 이제 이런 한국어의 말소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몇 영역일까요? 3영역이에요. 교육론이 있는 건 대부분 3영역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다음에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렇게 연결해서 외한 발음교육론, 그러니까 소리에 공부하신 다음에 이 소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교과목을 수강하는 방향으로 내용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론 공부하시고 이런 식으로 수강 신청을 하시는 것이 그 순서에 맞는 수강 신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리엔테이션에 오신 분들이나 입학 설명에 오신 분들께는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알려드렸는데요. 그런데 모르시고 그 정보를 접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외한 발음 교육도 먼저 들으시고 그런 다음에 말소리에 듣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럼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 먼저 들으신 다음에 교육론 들으시기를 다시 한번 권하고요. 여기 또 한국어 단어의 이해, 단어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신 다음에는 또 뭘 공부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한국어 어휘 교육의 이론과 실제, 이게 어휘 교육론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외한 문법론을 공부한 다음에는 그렇죠. 문법, 교육론 이렇게 들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실용 한국어 과정은 아까 여기 오셨던 분들, 그 외국인들, 한국어가 비원어민인 분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한국어가 그 모국어가 아닌 분들이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시거나 또는 한국어 공부를, 한국어 실력을 늘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과정을 이제 안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한국어 교육 실습 교과목은 다른 교과목과 달리 수강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영역과 3영역의 8과목 이상을 수강을 하셔야 그 수강 자격 심사에 통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강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 실습을 1학기에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들을 수 없겠죠. 1, 2학기에 그 한국 교육 실습을 듣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시고 이제 3학기, 4학기 정도에 그 3학년 편입하신 분들은 교육 실습 수강을 신청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강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하셔야 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수강 교과목 선택 기준은 1학년, 2학년 교과목이라고 해서 1학년, 2학년 입학하신 분들이 들으시는 교과목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1, 2, 3, 4학년의 구분은 이 교과목에 그 기초 교과목이냐 아니면 좀 심화 교과목이냐 아니면 응용 교과목이냐 이 정도의 어떤 그 난이도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 학부에 입학하신 모든 분들은 처음부터 심화 교과목이나 응용 교과목을 듣게 되시면 굉장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편입하신 분들은 1, 2학년에 배정한 그런 교과목들이 보통은 기초 교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교과목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심화, 그 다음에 응용 교과목 순서로 이렇게 들으시면 어떤 교과목들은 이렇게 내용이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 심화, 기초, 심화, 응용 이 순서대로 가능하면 수강을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요. 처음에 들으실 때 좀 어렵다 싶으시더라도 그 다음 학기에 또 유사한 심화 교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기초 문법 교과목 들으신 다음에 뭐 문법론 교과목을 들으시면 문법론 교과목 들으실 때 기초 문법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듣게 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고 문법론이 처음 듣는 것보다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 2학년 교과목을 먼저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3학년, 4학년 교과목을 수강하시는 순서로 이렇게 수강 계획을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자격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잘 공부하시고 우리 학부 지원하셨죠? 네, 우리 학부에는 어떤 자격증이 있어요?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이분은 선배님이시고요. 우리 신편이생 여러분들. 자, 우리 학부에 무슨 자격증이 있다고요?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학부를 잘 졸업하시면.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무슨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어 교원 과정. 네, 두 가지의 자격증이 있는데요.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은 그 자격 부여 기관이 어디예요? 그렇죠. 국립국어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 요건은 국어기본법에서 명시한 5개 영역별로 총 45학점을 이수를 하는 것이 가장 그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어 학부에서 공부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졸업하신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국립국어원에 그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국립국어원에서는 심사를 해요. 근데 뭘 심사하냐면 45학점, 전공 45학점을 영역별로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보세요. 평점은 안 보세요. 평점은 안 보시고요. 영역별로 1영역 몇 개 이수해야 해요? 2개. 4영역은 2개. 근데 어떤 분이 4영역 평점이 4.5인데 4영역에서 1개만 이수했어요. 그럼 이분은 자격증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희 학부에 한 2, 3년 전에 졸업하시고 본인이 4영역을 다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졸업을 하셨는데 그런데 심사에서 탈락이 되셔서 봤더니 4영역을 한 과목만 들으신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누구도 그걸 굳이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학부를 졸업하셨지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셨지만 자격증은 국립국어원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자격증 심사에서 탈락하셨기 때문에 자격증을 받으실 수 없게 되셨어요. 그때 제가 너무 놀라서 저도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방법이 없어요. 다시 입학해야 돼요. 뭐 눈동그레치였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졸업할 때쯤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졸업 전에 발견이 되면 졸업 안 하시고 한 학점만 더 늘리시면 되잖아요. 한 과목만.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발견이 되면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긴장하셔야겠죠? 네, 긴장하십시오. 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따는 방법, 그러니까 취득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국어기본법에서 이야기한 영역별 45학점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학점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 5영역 그 내용은 1영역이 뭐예요? 한국, 어학 이러면 이제 거의 문법과 관련된 거. 2영역은 일반 언어학, 응용 언어학. 3영역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4영역은 한국 문화. 또 5영역은 한국어 교육 실습. 그리고 여기 45학점이 어떻게 구성이 돼요? 1영역에서 몇 학점? 6학점. 6학점이면 몇 과목? 2과목. 2영역은 몇 학점? 6학점. 몇 과목? 2과목. 3영역이면 24학점. 몇 과목? 예, 8과목. 4영역이면 6학점. 몇 과목? 2과목. 5영역이면 3학점. 몇 과목? 1과목.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최소 이것은 전공학점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영역을 확인하시라고 교과목 우리 학부 홈페이지에 보면 교육과정 보신 적 있죠? 우리 학부 홈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영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권장 학년 옆에 보면 영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영역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나누어드린 이 프린트에도 영역이라는 말이 있죠. 그 영역을 보시고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 5영역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부탁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부탁받았을까요? 졸업생들한테. 오늘 신편입생들을 위해서 꼭 좀 강조해달라고. 네.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네.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글로벌 한국어 교원 과정 수료증과 관련하여서 우리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의 어떤 강점을 살려서 언어권별 전문 한국어 교원 양성을 위한 이런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우리 한국어 학부를 일단 그 전공하시고 그리고 외국어 계열의 학부를 복수 전공 또는 부전공을 하시면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 총장 명의의 글로벌 한국어 교원 과정 수료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세부 자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졸업 평점이 3.0 이상이셔야 돼요. 우리 학교는 4.5점 만점이에요. 4.5점 만점에 3.0 이상 평점이 졸업 평점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언어권별 글로벌 한국어 교원 과정 수료증 취득 요건은 한국 학부를 우선 전공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를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국어 학부를 하는 중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졸업하고 나서 지원하는 거예요? 학점에 여유가 있으시면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같이 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아마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교육과정 관련해서 3월 3일 첫 번째 주 토요일에는 오프라인 특강이 토요일에 또 있을 예정이고요. 그때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교과목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간이 되시면 학교에 또 오셔서 오프라인 특강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교 생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들은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텐데요. 한국어학부에 중요한 학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사 일정 안내입니다. 개강일은 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2월 26일 0시가 되면 1주차 강의가 열립니다.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5일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거나 추가,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간고사 기간은 4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약 2주에 걸쳐서 시행됩니다. 수강 철회 기간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을 철회하고자 하시는 경우에 이 기간에 신청하셔야 하고, 철회 이후에는 첨단생 자격으로 남은 강의 수강이 가능하지만 수강 철회를 하시면 수업료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말고사는 6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약 2주에 걸쳐 시행됩니다. 기말고사 이후에는 학예 방학이 시작되고 6월 18일부터는 학예 집중학기가 시작됩니다. 이번에 편입학하신 학우님들은 사이버 강의 수강이 처음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학교 홈페이지에서 대학생활, CUFS, 길라잡이, CUFS 컴퓨터 특강 메뉴로 들어가시면 콘텐츠 기능 활용법이나 환경 설정에 대한 특강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강 관련 유의사항입니다. 각 주차의 강의는 매주 월요일 0시에 모든 과목이 동시에 열립니다. 출석 인정 기간은 2주간이므로 2주 이내에 수강을 하셔야 지각이나 결석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출석 인정 기간 이후에도 이전 주차의 강의는 들을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지각이나 결석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3회 지각 시에는 결석 이래로 처리되고, 결석 4회는 시험이나 과제 결과에 관계없이 무조건 F학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출석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처럼 출석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강의를 들은 후에는 반드시 출석 처리나 진도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이버 외대의 일부 교과목은 모바일을 이용해서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강의에는 교수님의 강의 이외에 과제나 퀴즈 등의 학습 활동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PC로 강의를 수강하시고 모바일 강의는 복습용으로 이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네, 다음은 학우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성적에 직결되는 평가 항목과 반영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잠시만 죄송한데 지금 총장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고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방에 잠깐 놀고 가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자주 만나는 기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평가 항목과 반영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 항목과 반영률은 각 교과목의 강의 계획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수강하고 있는 과목이 무슨 항목을 얼마나 성적에 반영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의 과목은 중간고사 1회, 기말고사 1회, 총 2회의 시험이 있습니다. 과목에 따라서는 중간고사가 없거나 대체 과제로 진행되는 과목도 있는데요. 시험은 10일 전에 시험 시간표와 유형이 온라인상에서 공지가 됩니다. 일정을 확인하시고 시험은 정해진 일시에 온라인상에서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과제는 보통 1회에서 2회 정도가 부여되는데요. 부여되고 출석은 해당 주차 학습 시간에 70% 이상을 수강하셔야 출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학습 시간에 70% 이상만 수강하시면 출석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진도율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성적에 반영하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습 시간을 모두 채우셔서 진도율을 100%로 맞추셔야 합니다.
사이버 외대 진도는 실제로 학습한 시간을 기준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만약 강의를 2배속으로 들으신다고 하면 해당 주차 학습 시간의 50%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진도는 복습을 통해서 다시 100%를 맞추셔야 합니다. 네, 아직 강의를 수강하시기 전이라서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보시면 학습 시간이 85분으로 표시된 과목일 경우에 2배속으로 강의를 듣게 되면 학습 시간은 한 2, 3분 정도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총 85분 이상을 수강하셔야 진도율이 100%가 됩니다. 네, 그 다음 학습 참여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학습 참여도를 성적에 반영하는 과목의 경우는 강의실, 게시판 활동 등을 통해서 점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과 퀴즈가 제시되는 과목도 있기 때문에 강의 계획서와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출석 인정 기간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1주차 수업은 2월 26일에 0시에 강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2주차, 일요일까지 수강을 하시면 정상 출석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데요. 출석 인정 기간이 2주이기 때문에 강의 수강을 뒤로 미루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강의 수강을 한 주차씩 뒤로 미루시다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8주차에 보시면 중간고사 기간과 7주차 수업 출석 인정 기간이 겹치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좀 무리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과목씩 정해서 강의를 듣는다든지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셔서 수강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무리 없이 한 학기 강의를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9주차에 보시면 중간고사 기간이 겹칩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9주차 강의가 열리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강의 수강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이버 외대에는 과목마다 전담 튜터가 있어서 교수님들과 함께 학우님들의 학업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한국어학부의 전공 과목 튜터들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를 튜터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튜터님들께 질문하셔도 언제든지 만족스러운 답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공지사항인데요. 공지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인하시는 것이요. 네, 교재와 강의록 같은 내용뿐만 아니라 시험이나 과제 같이 교과목에 관한 중요한 안내는 운영교수님과 튜터님들이 과목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적어도 2회에서 3회 정도는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학사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학부로 문의를 주시면 되는데요. 교과목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교과목 Q&A 게시판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네이버 밴드로 초대를 해드렸는데요. 가입 많이 하셨나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 한국어 학부 밴드는 학우님들 소통하시는 공간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정보 공유도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 밴드는 학부의 공식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학사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학부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강의 교재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강의 교재도 마찬가지로 교과목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강의 계획서를 확인하셔도 교재와 부교재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과목 강의 내용을 요약한 강의록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출력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강의록을 제본한 형태의 강의 노트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학기 초에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구입할 수 있는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구입해서 보시면 편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국어 교육실습 수강 신청인데요. 아까 학부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듯이 한국어 교육실습은 모든 학우님이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수강 자격을 거치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필수 이수 과목을 포함해서 13 영역에 24학점 이상을 수강하신 분들은 수강 자격이 되시는데요.
교육실습은 수강 신청 기간 전에 따로 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1월과 7월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수강 자격이 되시는 학우님들은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간에 교육실습 수강 자격 확인 심사 신청서라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수강 중에 컴퓨터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이트 이용에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원격 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헬프데스크 연락처는 1644-5223번이고요. 해외에서 거실 경우에는 822-6907-6703으로 전화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유고결석계와 유고결시원 안내인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에 출석을 할 수 없거나 정해진 기간에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유고결석계와 유고결시원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네, 유고결석계와 유고결시원은 사전에 담당 튜터에게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양식은 한국어 학부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양식함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다운받아서 담당 튜터님에게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장학금 안내입니다. 성적 장학금은 해당 학기에 15학점 이상을 이수한 분에 한해서 학년별 성적 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동점일 경우는 이수학점이 많은 순, 그리고 전공 과목은 이수학점이 많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성적 장학금은 학부 내규에 의해서 연속 수혜할 수 없고 교내 장학금과 중복 수혜도 불가능합니다. 모범 장학금은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우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학부 활동에 공로가 있는 학우님들을 대상으로 학부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선발됩니다. 모범 장학금은 성적 장학금과 달리 연속 수혜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장학 종류가 있으니 학교 홈페이지에서 장학 종류를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는 장학금이 있으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졸업평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한국어 학부의 졸업평가는 졸업시험과 졸업논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전 학기까지 116학점 이상을 이수하신 학우님들은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졸업평가를 치르시면 됩니다. 졸업시험은 지정된 5과목에서 출제되는데요. 중간 기말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일시에 온라인에 접속해서 치르시게 됩니다. 졸업시험 과목은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 기초문법, 한국어 어문규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개론 이렇게 5과목에서 출제가 됩니다. 졸업 논문은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해서 논문을 작성하시는 건데요.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졸업 논문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학기 초에 학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는 학우님들은 공지사항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학내 행사 및 학부 모임 안내입니다. 한국어학부에서는 한국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토요 오프라인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프 특강 일시와 주제는 특강이 있는 주차에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공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석 여부는 선택사항이고 불참하시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학부에는 다양한 학술 및 봉사 동아리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아리 소개는 잠시 후에 자세한 소개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학부에서는 2007년 겨울부터 매 학기 방학마다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은 선택사항이지만 선발을 통해 참가가 가능합니다.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에 참가할 경우에는 글로벌 인재 육성 장학금과 경비 일부가 지원되고 교양학점 3학점을 인정받으실 취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우님들은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우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상에서 비속어 사용하지 않기입니다. 또한 온라인상으로 글을 쓰시다 보면 의도와는 다르게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을 남기실 때는 글을 읽는 상대방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학우님들은 한국어를 사랑하고 앞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선생님이 되실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당부하지 않아도 잘 지켜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 공지사항과 교과목의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의 학사 안내 메뉴에서는
학우님들의 학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 홈페이지 학교생활 OT 컴퓨터 특강 시청하기 메뉴에 들어가시면 학교생활을 좀 더 유익하게 보내기 위한 다양한 학교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시간을 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수강하시다가 교과목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는 과목 튜터에게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강의 Q&A 게시판이나 쪽지로 연락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학부의 튜터는 대부분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전화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질문의 용건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바로 연락을 드리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부장님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영역을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한국학부에서는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 수학점 계산을 도와드리지는 않습니다. 학우님께서 교육과정표를 참고하셔서 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학교 생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이후에 한국학부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에는 근무 조교가 평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응대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과 오후 5시 이후에는 응대가 어려운데요. 사이버 외대에 대표번호 02-2173-2580번으로 전화 주시면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까지 응대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